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소설가가 상상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난 고려인 3세, 올가 김입니다. 부모님 없이 자라 항상 가족의 빈자리가 컸어요. 그런 제가 마지막 선택으로 한국행을 결심했죠. 낯선 남자와의 결혼, 그것만이 새 삶을 찾을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상자 하나가 40년 전의 비밀을 열어젖혔고 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피보다 진한 인연이란 이런 걸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올가 김입니다. 198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어났어요. 제 할머니는 스탈린 시대 강제 이주된 고려인 1세대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의 뿌리가 한국이라고 늘 말씀하셨죠.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할머니의 사랑으로 따뜻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란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해서 역사교사가 됐죠. 블라디보스토크 중학교에서 7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제 꿈이자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2023년 학교 구조조정으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할머니마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혼자 남겨진 저는 막막했죠. 러시아에서 고려인은 여전히 차별받는 존재였어요. 이력서를 여러 곳에 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제 원룸 창문으로 눈이 내리는 걸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대로 살아갈 수 없어. 그때 오래된 신문에서 한국 국제결혼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웃어넘겼죠. 하지만 계속 실직 상태로 한 달, 2달이 지나자 점점 그 광고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우리의 뿌리, 한국. 어쩌면 거기서 새 삶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용기를 내어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화상통화 후 한국 전라북도 정읍의 배. 과수원을 하는 박노식이라는 52세 남자와 맞선을 봤죠. 박노식은 말이 적고 무뚝뚝했어요.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해 보였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많지 않았죠. 그렇게 2023년 12월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블라디보스토크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잘 가, 내 고향. 언젠가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올게.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느껴지는 압력처럼 가슴이 무거웠어요.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일까? 너무 절박한 나머지 더 큰 불행으로 뛰어드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노식은 약속대로 마중 나와 있었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짐을 받아들더니 묵묵히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으로 처음 보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죠. 이제부터 이곳이 내 집이구나. 낯선 언어, 낯선 얼굴들, 낯선 음식. 모든 것이 두렵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정읍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어요. 시내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이었죠. 박노식의 집은 넓은 배 과수원 옆에 자리한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그는 짐을 내려놓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이게 첫날 그가 한 거의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집안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삭막했어요. 가구는 기본적인 것만 있었고 벽에는 그 어떤 사진도 걸려있지 않았죠. 마치 오랫동안 그냥 잠만 자는 공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님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불편한 건 말해주세요. 박노식이 말했죠. 그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결혼 초기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저는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을 준비했어요. 러시아식 오믈렛을 만들었죠. 박노식은 묵묵히 먹기만 했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맛없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과수원으로 나갔죠. 그 후로도 우리의 일상은 비슷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더욱 대화가 없었어요. 저는 집안일을 하며 한국어를 공부했고 박노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과수원에서 일했습니다. 가끔 그가 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곤 했어요. 단단한 손으로 나무를 다루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죠.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몇몇 이웃들을 초대해 간단한 식사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박노식의 다른 모습을 봤죠. 누군가 축하 인사를 건넬 때마다 그는 수줍게 웃었어요. 무뚝뚝한 겉모습 속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박노식은 저에게 조그마한 핸드폰을 건넸어요. 필요할 거예요. 번호는 저장해뒀어요. 소박한 선물이었지만 그의 첫 마음이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박노식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가 고아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고아가 됐는지, 부모님은 누구였는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질문에도 기억나지 않아요라고만 대답했죠.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 집 근처에는 몇 가구 없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웃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러시아에서 왔다면서? 한국 음식은 먹을 만해? 질문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구경거리 같았죠. 가끔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밤에 혼자 울기도 했어요.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하지만 울음을 멈추고 나면 다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곳에서 새 삶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러시아에서의 절망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봄이 찾아오면서 과수원의 배나무들이 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마치 새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그날부터 저는 박노식을 도와 과수원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 만들기가 서툴러서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가며 배웠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박노식은 제가 만든 음식이 어땠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항상 깨끗이 비워주는 그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마을로 나갔어요. 한국어 실력을 늘리고 이웃들과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작은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보더니 다른 손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외국인 며느리래. 말도 못한대.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됐어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서툰 거였는데. 눈물을 참으며 급히 슈퍼마켓을 나왔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노식은 제가 우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줄 뿐이었죠. 마을에서 가장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은 해장국 식당을 운영하는 정옥순 할머니였어요. 어느 날 지나가다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아이고, 외국에서 온 색시구나. 배고프지? 앉아. 정옥순 할머니의 해장국은 정말 맛있었어요. 처음으로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을 알게 됐죠. 식사를 마치고 돈을 내려는데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한다고 생각해. 그날부터 일주일에 2~3번씩 할머니 식당에 들렀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음식 만드는 법도 배웠죠. 할머니는 제 서툰 한국어를 참을성 있게 들어주셨어요. 가끔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가야, 넌 참 착한 아이구나. 노식이도 복이 많은 사람이야. 할머니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그때까지 박노식과 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말이 왠지 위로가 됐죠. 어느 날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일해볼래? 손님이 많을 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너무 기뻐 바로 수락했어요.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죠. 박노식에게 말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일이네요 라고 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가장 긍정적인 말이었죠. 처음에는 설거지와 테이블 정리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요리도 배우게 됐죠. 할머니는 엄격한 선생님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죠. 특히 할머니의 해장국 비법은 정말 특별했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마을 사람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저를 외면하던 손님들도 제가 정성껏 서빙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러시아에서 왔다면서? 거기는 어때? 그런 질문에 최선을 다해 대답했죠. 하루는 할머니가 저에게 물었어요. 올가야, 고향에 가족은 없니? 그 질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없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 혼자예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이제 혼자 아니야. 여기 가족이 있잖니.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옥순 할머니는 제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어요. 가끔은 할머니 집에 가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죠. 할머니 집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중 한 사진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는 누구예요? 궁금해서 물었죠.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아, 그건 우리 아들이었어. 과거형으로 말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분명 아픈 기억이 있으신 것 같았으니까요. 식당에서 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아침부터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렸죠. 처음에는 음식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올가야, 혹시 생리 안 한 지 얼마나 됐니?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달력을 확인해 보니 2달이나 지났더군요. 설마. 그날 퇴근 후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했는데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임신이었죠.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어요. 아직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는데 아이까지 낳을 준비가 되었을까? 박노식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 저녁 떨리는 마음으로 박노식에게 말했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그 순간 박노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항상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었죠. 정말요? 박노식이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처음으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그가 말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박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제게 괜찮아요? 라고 묻고 퇴근 후에는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물었죠. 주말에는 함께 산책도 했어요. 처음으로 그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색했지만 행복했어요. 임신 소식은 금방 마을에 퍼졌죠.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웬 경사야. 매일 보양식을 챙겨주셨고 일도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반갑게 인사하고 가끔은 임신 조언도 해주었죠. 박노식은 아기방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방 하나를 깨끗이 청소하고 페인트도 새로 칠했습니다. 주말마다 시장에 가서 아기용품을 사왔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한 그의 정성이 감동적이었죠. 임신 5개월 차에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아들입니다. 축하해요. 박노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그는 처음으로 제 배에 귀를 대고 말했어요. 아들아, 아빠야. 빨리 만나고 싶구나. 이름은 한별로 정했어요. 박노식이 제안했죠.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별이 어떨까요? 너무 예쁜 이름이었어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할머니 식당에서 간단한 일을 계속했어요. 몸이 힘들 때면 할머니가 의자를 가져다 주시며 쉬어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제게 한국의 임신 풍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미역국의 중요성, 피해야 할 음식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박노식은 퇴근 후 매일 제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들아, 오늘은 배나무에 꽃이 폈어. 내가 크면 함께 과수원을 돌아다닐 거야.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죠.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임신 8개월 때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져서 식당 일을 그만두었어요. 대신 집에서 출산 준비를 했죠. 아기 옷을 정리하고 기저귀를 준비하고 박노식도 틈틈이 도와주었어요. 함께 아기 이름을 부르며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별이의 탄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죠. 2024년 5월의 어느 날, 저는 박노식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올가, 괜찮아요?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침대가 흠뻑 젖어 있었죠. 갑자기 배에 통증이 밀려왔어요.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박노식은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저를 부축했어요. 차에 태워 병원으로 달렸죠. 가는 동안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어요. 저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아직 자궁문이 충분히 열리지 않았어요.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12시간의 긴 진통이 시작됐어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아이를 만날 생각에 견딜 수 있었죠. 박노식은 제 손을 잡고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힘내요, 올가.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의 따뜻한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밀어내세요. 의사의 지시에 온 힘을 다해 밀었죠. 그리고 우리 한별이의 첫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죠. 빨갛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박노식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별아, 아빠랑 엄마가 많이 사랑해. 박노식이 속삭였어요. 그 순간 저희 셋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외로움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병원에서 3일을 머문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옥순 할머니가 집에 와서 기다리고 계셨죠. 아이고, 귀여운 우리 손자. 할머니는 한별이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듯 했어요. 미역국도 끓여주셨고 아기 돌보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2~3시간마다 깨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죠. 박노식도 틈틈이 도왔어요. 과수원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아이를 안아주며 제게 쉴 시간을 주었습니다. 한별이가 100일이 되던 날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라 한별이 엄마였어요. 그 변화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박노식은 아이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퇴근 후에는 항상 아이와 놀아주었고 주말에는 아이를 안고 과수원을 산책했죠. 한별아, 이건 배나무야. 나중에 내가 물려받을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별이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아빠라는 소리를 냈어요.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아바처럼 들렸죠. 박노식은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나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날 저녁 박노식은 마을 슈퍼에서 작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정옥순 할머니는 일주일에 3~4번씩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다시 식당에서 일할 수 있었죠. 할머니는 한별이를 자신의 손자처럼 사랑했어요. 우리 한별이가 커서 뭐가 될까? 의사? 선생님?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하셨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과수원에는 배 수확이 한창이었어요. 그날 저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올가 씨, 큰일 났어요. 노식 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급히 과수원으로 달려갔죠. 구급차가 이미 와 있었어요. 박노식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들것에 실려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여보,
여보. 저는 울부짖었지만 박노식은 대답이 없었어요. 구급대원이 말했죠.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저는 정신없이 구급차에 올랐어요. 정옥순 할머니가 한별이를 돌봐주기로 했죠.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들이 급히 박노식을 살펴보았죠. 저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식은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어제까지 아이와 놀아주던 그가 이제는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간 진행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조문했죠. 저는 한별이를 아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정옥순 할머니가 저를 끝까지 도와주셨어요. 장례 절차를 모두 할머니가 챙겨주셨죠. 올까야 힘내. 한별이가 있잖아. 그 말이 제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래요, 한별이가 있었어요. 아직 8개월밖에 안 된 우리 아들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 앉았는데 박노식의 자리가 비어 있었죠. 저도 모르게 2개의 밥을 퍼놓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없어요.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생계를 꾸려야 했으니까요. 박노식의 과수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저는 과수원 일을 잘 모르는데 마을 이장님이 도와주셨죠. 올가 씨, 일단 내가 사람들을 구해서 수확은 마무리할게. 그 다음엔 천천히 생각해보자. 정옥순 할머니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오셨어요. 한별이를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셨죠. 올가야, 우리 집으로 이사 올래? 혼자 이 큰 집에서 지내기 힘들잖아. 할머니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이곳이 박노식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었기에 남기로 했어요. 박노식의 통장을 확인했는데 다행히 약간의 저축이 있었어요. 당장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했으니까요. 할머니 식당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한별이는 할머니나 마을의 다른 아주머니들이 봐주셨죠. 손님들은 제 사정을 알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올가 씨 힘내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노식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과 종이들이 들어있었죠. 대부분은 한글로 쓰여 있어 읽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중에는 러시아어로 된 메모도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장, 1984년 5월 7일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왜 박노식이 이런 메모를 갖고 있었을까? 러시아어로 된 메모라니. 이상했어요. 상자에는 또 다른 물건들도 있었어요. 작은 곰 인형, 어린이용 장난감 자동차, 그리고 낡은 티켓 한 장. 마치 어린 시절의 소중한 물건들 같았죠. 하지만 박노식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가장 이상한 것은 상자 바닥에 있던 작은 종이였어요. 그곳에는 한글과 러시아어로 김정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김정호? 박노식의 본명이 김정호였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일까요? 이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어요. 하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었죠. 박노식은 이제 없고 누구에게 이 상자에 대해 물어봐야 할까? 정옥순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가 이것에 대해 아실까요? 다음 날 그 상자를 들고 할머니 식당으로 갔어요. 손님이 없을 때를 기다려 물었죠. 할머니, 혹시 이 상자에 대해 아세요? 박노식. 아니, 혹시 김정호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릇을 떨어뜨리며 비틀거리셨죠.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만지셨어요. 이걸 어디서 찾았니? 남편 물건을 정리하다가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할머니는 의자에 천천히 앉으셨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올까야. 내가 내게 말해야 할 이야기가 있구나. 정옥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상자. 내가 4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의 것이야. 할머니의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1984년 우리 아들 정우가 5살이었을 때였어. 남편이 러시아와 무역을 하던 시절이라 가족끼리 블라디보스토크에 갔었지. 시장에서 잠시 눈을 뗀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어.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러시아 경찰도 도왔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한 달 후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지. 남편은 그 충격으로 병들어 몇 년 후 세상을 떠났어. 상자를 다시 보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 작은 물건들은 잃어버린 아이의 기억이었던 거죠. 그럼 이 러시아어 메모는 뭐죠? 우리가 정우를 잃어버린 날이야. 남편이 적어둔 거지. 혹시라도 아이를 다시 찾게 될까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왜 이게 노식이한테 있었을까?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할머니 혹시 박노식, 아니 김정호에게 특별한 표시 같은 게 있었나요? 점이라든가.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알았니? 우리 정호는 오른팔 안쪽에 까만 점이 있었어. 콩알만한 점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오른팔에 점이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믿기 어려운 진실이었지만 박노식은 정옥순 할머니의 잃어버린 아들 김정호였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노식이가 우리 정호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왜 자신이 누군지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날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건 저도 궁금했어요. 상자를 다시 살펴보니 작은 수첩이 있었죠. 펼쳐보니 러시아어로 일기처럼 적힌 내용이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기억나는 건 시장에서 울고 있던 것뿐. 러시아 고아원에서 자랐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다. 이름은 잊어버렸고 고아원에서 올렉이라고 불렀다. 20살에 고아원을 나와 일했다. 어느 날 한국인 무역상을 만났고 그가 나를 한국으로 데려왔다. 그때 박노식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내 진짜 이름, 내 가족. 찾을 수 있을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박노식. 아니, 정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자신의 고향 마을로 돌아왔고 심지어 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바로 옆에서 살았던 겁니다. 할머니,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도 충격에 휩싸여 있었죠. 40년 동안 내 아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그런데 난 알아보지 못했어. 왜 박노식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 답이 있었어요. 오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정옥순이 내 어머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나를 아들로 대해주고 있다. 갑자기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어색해질까봐 두렵다. 조금만 더. 적절한 때를 기다려보자. 하지만 그 적절한 때는 영원히 오지 않았어요. 박노식은 자신의 비밀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죠. 올까야, 우리 확실히 해보자.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때? 할머니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바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별이를 품에 안고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박노식이 정말 김정호라면 한별이는 할머니의 친손자인 셈이죠.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았어요. 러시아에서 온 저와 한국에서 실종됐다가 러시아에서 자란 김정호가 만나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할머니와 연결되다니.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이 모든 일을 말이에요. 이제 한별이와 저는 당신의 가족과 함께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정옥순 할머니와 저는 매일같이 만났죠.
할머니는 김정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활발하고 호기심 많던 아이였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박노식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따뜻함이 있었죠. 결과가 나온 날 병원으로 함께 갔어요. 의사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죠. 확실합니다. 친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40년 동안 기다린 확인이었죠. 내 아들이었어. 내 곁에 있었는데 난 알아보지 못했어.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상담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도 할머니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올까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들의 아내. 내 며느리인 거지.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네, 할머니. 우리는 가족이에요. 한별이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비록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요. 한별아, 이제 우리에게는 할머니가 생겼어. 진짜 할머니. 한별이는 그저 방긋 웃기만 했지만 그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이제 내 집으로 와서 살자. 이 나이에 손자를 얻었는데 매일 보고 싶구나.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혼자서 큰 집과 과수원을 관리하기는 힘들었으니까요. 이사하는 날 박노식의 사진을 들고 방을 둘러봤어요. 여보, 당신의 진짜 집으로 돌아가요. 당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보다는 위로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의 집은 아늑했어요. 오래된 가구들, 빛바랜 사진들. 그 중에는 어린 김정호의 사진도 있었죠. 그 사진 속 아이의 눈빛이 박노식과 닮아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한별이는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했어요. 할머니는 온 정성을 다해 손자를 돌봐주셨죠. 우리 한별이는 정호를 닮았구나. 저 눈매랑 코. 할머니가 한별이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놀랐어요. 세상에,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 운명이란 게 있긴 있나 봐. 다들 신기해하며 축하해 주었죠. 과수원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계속 운영했어요. 수익의 일부는 저와 한별이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저축했죠. 한별이가 크면 물려줄 거예요. 할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게 정호도 원했을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슬픔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물론 박노식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한별이와 할머니가 있어 외롭지 않았죠. 우리 셋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갔어요. 할머니의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계속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요. 할머니의 해장국 비법도 모두 배웠죠.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야. 내게 알려주는 거야, 올까. 어느 날 저는 할머니에게 제안했어요. 할머니, 식당 메뉴에 러시아 음식도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잘 아는 보르시치나 블린츠키 같은 거요. 할머니는 흔쾌히 동의하셨죠.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 식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자. 그렇게 해장국 식당은 고려반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한국 음식과 러시아 음식이 함께 있는 독특한 식당이 된 거죠. 처음에는 손님들이 낯설어했지만 맛을 본 후에는 모두 반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 색다르고 좋은데? 특히 블로그를 하는 젊은이가 우리 식당을 소개하면서 유명해졌어요. 고려인 며느리와 한국인 시어머니가 함께 운영하는 특별한 식당이라고요. 주말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죠. 한별이는 점점 자라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어 사용했죠. 맘마 엄마 밥, 바부시카 할머니 물.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할머니는 한별이에게 김정호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내 아빠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단다. 먼 러시아에서 혼자 자라서 이렇게 한국까지 돌아왔으니까. 한별이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저 역시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죠. 이제는 이곳이 제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러시아를 그리워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제 삶은 여기에 있었으니까요. 한별이가 두 돌을 맞이했어요. 할머니가 큰 잔치를 열어주셨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어요. 한별이는 돌잡이에서 연필을 잡았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한별이가 공부를 잘할 거야. 그날 저녁 할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 오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 앨범에는 김정호의 돌잔치 사진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한별이와 정말 닮아 있었죠. 같은 눈매, 같은 웃음. 정호는 명절날이면 항상 이 노래를 불렀어. 할머니가 옛 기억을 더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국 동요를 부르기 시작하셨죠. 한별이도 따라 흥얼거렸어요. 그 순간이 너무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저와 할머니는 한별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고 저는 할머니께 딸 같은 존재가 되었죠. 국적과 혈연을 넘어선 마음의 연결이었어요. 할머니의 도움으로 한국 국적 신청도 시작했어요. 우리 올가가 한국 사람이 되면 좋겠어. 할머니의 말씀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영원한 고향이 될 거니까요. 식당 사업도 잘 되었어요. 고려반상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죠. 주말에는 예약을 해야 할 정도였어요. 저는 러시아 요리를 더 다양하게 개발했고 할머니는 한국 전통 음식을 알려주셨어요. 완벽한 팀워크였죠. 마을 복지관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올가 씨, 러시아어 강좌를 열어보지 않을래요? 요즘 러시아와 교류가 많아져서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처음으로 제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첫 수업날 너무 긴장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모두 친절하게 맞아주었죠. 선생님, 러시아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세요. 그 순간 제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과 러시아 두 문화 사이의 다리요. 할머니는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보러 오셨어요. 올가야, 넌 정말 선생님 같구나. 학생들이 다 널 좋아하더라. 그 말씀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시 교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러시아어 수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마을에서도 저를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주 2회는 인근 도시의 문화센터에서 강의했죠. 수입도 좋아졌고 보람도 느꼈어요. 제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할머니는 제가 바빠진 것을 걱정하셨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 하셨죠. 우리 올가가 이렇게 잘하다니 정호가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한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울며 저를 붙잡았지만 곧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게 되었죠. 선생님들도 한별이가 총명하고 밝다고 칭찬했어요. 역시 선생님 아들이라 그런지 말도 빨리 배워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박노식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한별이와 할머니가 있어 외롭지 않았죠.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관계자가 찾아왔어요. 올가 씨, 큰 제안이 있어요. 지역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해보지 않으실래요? 러시아어뿐 아니라 한국어도 할 줄 아시고 직접 국제 결혼을 경험하셨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 제안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 할머니와 상의했죠. 올가야, 그건 정말 좋은 일이야. 내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덜 겪게 도와줄 수 있잖아. 할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어요. 다음 날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제 저는 주 3일은 다문화 센터에서 상담사로, 주 2일은 러시아어 강사로 일했어요. 바빴지만 보람찼죠. 특히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온 여성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한 번은 러시아에서 온 새 신부가 울면서 상담실을 찾아왔어요. 너무 외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 모습이 예전의 제 모습 같았죠.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처음은 다 그래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한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제 한국 국적 신청이 드디어 승인되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 사람이 된 거죠.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됐구나. 국적 취득 기념으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다문화센터 동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죠. 올가 씨, 이제 한국 사람이니 올가 씨가 아니라 김올가네. 모두가 웃었어요. 그날 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보고 있나요? 저 이제 한국 사람이 됐어요. 우리 한별이처럼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박노식. 아니, 김정호가 알았다면 기뻐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셨어요. 올가야, 내가 내 곁에 와준 건 정말 큰 축복이야. 정호를 잃고 난 후 내 인생은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와서 다시 시작되었어.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문화센터 일을 주 2일로 줄였어요. 대신 식당 일에 더 집중했죠. 고려반상은 이제 지역을 넘어 유명해져서 관광객들도 찾아왔어요. 특히 인기 있는 메뉴는 제가 개발한 고려 보르시치였어요. 러시아 전통 수프에 한국 고춧가루와 채소를 넣어 새롭게 만든 거죠. 손님들은 그 독특한 맛에 반했어요. 이건 정말 한국과 러시아가 만난 맛이네. 한별이도 식당에서 작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수저를 나르거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정도였지만 손님들은 모두 귀여워했죠. 아이고, 이 꼬마가 벌써 일을 하네. 한별이는 그런 관심을 즐겼어요. 할머니는 한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특히 김정호에 관한 이야기요. 내 아빠는 어릴 때 장난이 많았어. 한 번은 이웃집 수박을 훔쳐먹다가 들켰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한별이는 아빠를 더 가깝게 느꼈을 거예요. 어느 날 식당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러시아에서 온 관광객이었죠. 그들과 러시아어로 대화하며 고향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모국어를 사용하니 기분이 이상했죠. 반갑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중 한 여성이 제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살기는 어때요? 힘들지 않나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에요. 제 가족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정말로 이곳이 제 집이라고 진심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이제 저는 이 마을의 일원이었어요. 할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할머니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내려고 노력했어요. 식당 일도 중요했지만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올가야, 내가 없으면 이 식당을 내가 맡아줬으면 좋겠어.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죠.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사람은 언젠가 다 가는 거야. 난 이미 행복한 삶을 살았어. 그날 밤 한별이를 재운 후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가 만약 정말 돌아가신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는 제게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다음 날 할머니께 진심을 전했어요. 할머니, 제게는 할머니가 어머니 같아요. 러시아에서 부모님을 일찍 여인 저에게 할머니는 정말 큰 선물이에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올가야, 너도 내게 큰 선물이야. 내가 없었다면 난 정호를 다시 찾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한별이도 만나지 못했겠지. 내가 와준 덕분에 내 인생은 다시 빛나게 되었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한별이는 제잘제잘 유치원 이야기를 했고 할머니와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들었죠.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이상한 가족이지?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러시아에서 온 며느리와 한국에서 태어나 러시아에서 자란 아들, 그리고 그들의 아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야.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국적도 혈연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었죠. 우리는 이미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고려반상은 점점 더 유명해졌어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고 블로그와 SNS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한국과 러시아의 맛이 만나는 곳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식당 인테리어도 새롭게 바꿨어요. 한쪽 벽에는 러시아 전통 장식품을, 다른 쪽에는 한국 전통 장식품을 걸었죠.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이었어요. 메뉴도 더 다양해졌어요. 할머니의 해장국과 제 보르시치는 기본이고 불고기 불린치키, 김치 피로시키 같은 퓨전 요리도 개발했죠. 손님들은 그 독특한 맛에 반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정말 창의적이네요. 한 번은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문화 가정 성공 스토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권유로 수락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야. 방송 촬영 날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러시아에서 온 과정, 박노식과의 만남, 한별이의 탄생, 그리고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죠. 남편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니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진행자가 놀라며 말했어요. 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DNA 검사로 확인했죠.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간 후 식당은 더욱 붐볐어요.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죠. TV에서 봤어요.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모두 저희 가족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 관심이 부담스러우셨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다니. 정호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한별이는 갑자기 유명해진 상황이 신기한 듯 했어요. 엄마, 우리가 TV에 나와서 다들 나를 알아봐. 천진난만한 모습이 귀여웠어요. 한별이는 벌써 5살이 되었고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죠. 다문화 센터에서의 일도 계속했어요. 이제는 더 많은 여성들이 저를 찾아왔죠. 올가 씨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적응하셨어요? 제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 노력했어요. 처음은 누구나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이곳이 여러분의 집이 될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랐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계속 걱정이었어요.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셨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죠. 그래도 한별이와 놀아주시는 모습을 볼 때면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한별이가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는 걸 봐야죠. 제 말에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그럼 내가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어느 날 할머니가 오래된 상자를 들고 오셨어요. 올까야, 이건 정호의 아기 때 물건들이야. 한별이에게 주고 싶어. 상자 안에는 낡은 곰 인형, 작은 한복, 그리고 노란 손수건이 있었죠. 이 손수건은 내가 직접 정호의 이름을 수놓은 거야. 한별이 이름도 수놓을까 해. 할머니의 손길이 떨렸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싶었죠. 할머니의 아들이었던 김정호가 이제는 아들 한별이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우리는 박노식, 아니 김정호의 묘소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박노식으로 묻혔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 김정호라는 이름을 추가했죠. 여보, 당신의 진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서 기뻐요. 속삭였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묘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정호야, 엄마가 너를 몰라봐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내 아들 한별이를 내가 잘 돌볼게. 걱정 마. 묘소를 떠나는 길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는데 문득 무지개가 하늘에 떠올랐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건 정호가 보내는 메시지 같구나.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그날 이후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국적도 혈연도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었으니까요. 2024년 봄 드디어 제 한국 국적 취득 절차가 모두 끝났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기물가가 된 거죠. 여권도 새로 만들었고 주민등록증도 받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됐구나. 국적 취득을 기념해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다문화 센터 동료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온 러시아 친구들까지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죠. 올가 씨가 아니라 이제 김올가 씨네. 다들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특별히 제게 선물을 주셨어요. 오래된 금반지였죠. 이건 내 어머니가 나에게, 내가 정호 아버지에게 준 가족 반지야. 이제 내 차례야. 너무 감동적이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한별이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며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선생님들도 한별이가 밝고 총명하다고 칭찬했죠. 한별이는 러시아어도 할 줄 알아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다문화 센터에서는 제가 상담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이제는 여러 나라에서 온 상담사들을 이끄는 위치가 된 거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할머니의 응원으로 용기를 냈어요. 넌 할 수 있어, 올가야.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고려반상은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주말에는 예약을 해야 들어올 수 있을 정도였죠. 음식 잡지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한국과 러시아의 맛이 만나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곳이라고 소개되었죠. 할머니는 이제 식당 일은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입구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셨죠. 모두가 할머니를 고려반상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할머니의 미소가 식당의 상징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공연하는 고려인 합창단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죠. 2주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고민이 됐어요. 한별이와 할머니를 두고 갈 수 있을까? 할머니가 등을 밀어주셨어요. 당연히 가야지. 내 고향이잖아. 한별이는 내가 잘 볼게. 할머니의 격려로 용기를 냈어요. 러시아로 떠나기 전 한별이에게 약속했죠. 엄마가 돌아오면 많은 선물을 가져올게. 블라디보스토크는 변해 있었어요. 더 발전했고 더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공기의 냄새, 거리의 소리는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있는 그대로였어요. 고향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싶었죠. 공연은 대성공이었어요. 러시아인들과 고려인들이 함께 어우러진 무대였죠. 한국 전통 노래와 러시아 민요를 번갈아 부르며 문화적 화합을 보여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지역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죠.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2주는 빠르게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예전에 살던 동네를 찾아갔죠. 제가 자랐던 작은 아파트, 학교, 공원.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내 집은 한국이구나.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러시아를 떠날 때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별이와 할머니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엄마, 한별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죠.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우리 올가 잘 다녀왔니? 그 순간 느꼈어요. 이곳이 제 진짜 집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별이는 계속 제 무릎에 앉아 러시아에서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어요. 엄마 고향은 어때요? 추워요. 친구들은 많이 만났어요? 순수한 호기심에 웃음이 났죠. 할머니는 제가 없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셨어요. 한별이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 식당에 새로운 단골 손님들이 생겼다는 것.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 러시아에서 가져온 선물을 나눠주었어요. 한별이에게는 마트료시카 인형과 전통 의상을, 할머니에게는 예쁜 숄과 차 세트를 드렸죠. 모두 좋아해 주셔서 기뻤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했어요. 할머니가 특별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밥을 먹으며 러시아에서의 경험, 공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별이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죠. 엄마, 나도 커서 러시아에 가볼래요. 한별이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물론이지. 엄마가 데려갈게. 엄마의 고향도 보여주고 내 아빠가 자랐던 곳도 보여줄게.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하구나. 러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이어진 인연. 정호가 알았다면 얼마나 놀랐을까. 그 말에 모두 잠시 침묵했어요. 박노식. 아니, 김정호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한별이가 잠든 후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올가야,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낯선 나라에 와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가족을 만들고. 정호도 널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같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한별이에게 할머니처럼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단단히 이곳에 뿌리를 내렸어요. 다문화센터에서의 일도 식당 운영도 더 열심히 했죠. 이제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한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첫 등교날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죠.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요? 걱정스레 묻는 한별이에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우리 한별이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학교에서는 한별이가 러시아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이 특별한 장점이 되었어요. 선생님들도 칭찬하셨고 친구들도 신기해했죠. 우와, 한별이는 외국어도 할 줄 알아. 한별이의 자신감도 점점 커져갔어요. 고려반상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어요. 주말이면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죠. 특히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며 찾아왔어요. 그 유명한 러시아 며느리 식당이 여기군요. 할머니는 이제 식당 일은 거의 하지 않으셨지만 매일 아침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동태찌개가 좋겠다. 이 김치는 조금 더 숙성시키자. 할머니의 오랜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식당의 중심이었죠. 다문화센터에서는 이제 제가 중요한 위치가 되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 여성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죠.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찼어요.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올가 씨, 우리 지역 다문화 대사로 활동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제안은 제게 큰 영광이었어요. 할머니와 상의했더니 흔쾌히 찬성하셨죠. 당연히 해야지. 우리 올가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야. 다문화 대사로서 여러 학교와 기관을 방문해 강연했어요. 저의 이야기, 러시아 문화, 다문화 가정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해 주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별이는 점점 자라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수업 시간에 가족 이야기를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빠는 러시아에서 자랐고 엄마도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는 아빠를 4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선생님이 너무 감동해서 울었다고 했죠. 할머니는 이제 80세가 되셨어요. 건강은 여전히 걱정되었지만 한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할머니에게 큰 활력소가 되었죠. 우리 한별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것 같아. 할머니는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오래된 사진첩을 보여주셨어요. 올가야, 이걸 내가 가져가렴. 우리 가족의 역사니까. 그 사진첩에는 김정호의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의 젊은 시절, 심지어 증조 부모님의 사진까지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뿌리였죠.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걸 한별이에게도 보여주고 우리 가족의 역사를 알려줄게요. 제 말에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우리 한별이가 자기 뿌리를 알고 자라면 좋겠구나. 저는 이제 완전히 이곳에 정착했어요.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문화도 이해하게 되었죠. 가끔은 러시아가 그립기도 하지만 이제 이곳이 제 진짜 고향이 되었어요. 제가 속한 곳, 제 가족이 있는 곳이니까요. 한별이에게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르쳤어요. 러시아 동화도 읽어주고 한국 전통 놀이도 가르쳤죠. 한별이는 두 문화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났어요. 엄마, 나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 질문에 대답했죠. 둘 다야. 그게 내 특별한 점이야. 마을 사람들도 이제 저를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김올가였죠.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했어요. 이곳이 제 공동체가 된 거예요.
러시아와의 인연도 계속 이어갔어요. 1년에 한 번씩 합창단과 함께 공연하러 가기도 하고 러시아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도와주기도 했죠.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된 것 같았어요. 결혼 10주년이 되던 날 박노식의 묘소를 찾았어요. 한별이와 할머니와 함께요.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마음속으로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가을 햇살이 묘비에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마치 그가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할머니는 아들의 묘 앞에 꽃을 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정호야, 너는 우리에게 올가와 한별이를 선물해줬구나. 정말 고마워. 돌아오는 길 한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 좀 특이한가요? 그 순수한 질문에 웃음이 났어요. 그래, 우리는 조금 특별한 가족이야. 하지만 그게 우리를 더 강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요. 한별이가 자라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 할머니의 지혜가 우리 가족에게 계속 전해지는 모습, 그리고 저의 한국 생활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 모두가 우리 가족 이야기의 다음 장이 될 거예요.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러시아에서 희망을 잃고 한국행을 결심했던 그날, 이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죠. 러시아에서 버림받은 이름이었던 올가 김은 이제 김올가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국적도 이름도 삶의 터전도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죠.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 말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니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계절이 변하듯 인생도 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아닐까요? 엄마, 이제 식당에 가요. 한별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할머니가 기다리신대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오늘도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니까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우리만의 행복한 이야기가 말이에요. 이가 말이에요. 이가 말이에요. 이가 말이에요. 이가 말이에요.